자, 여기서 그러니까 요 사주를 갖다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음기로 치우쳐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기로 치우쳤다는 것은 술이 해를 만나서 음기가 강해지고 해가 또 잘 만나 음기가 강해진다. 즉 여자의 사주에서 음양의 기운 중에서 음기가 많을 때 빠른 발전이 힘들고 주변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극적이기보다 소극적이게 되고요. 행동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내향적 성향이 강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사주를 볼 때 대운에 의해서 이 음기가 양기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먼저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술대운, 유대운, 신대운에는 음기가 더 강해진다. 이 자체 음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주에서 양기를 끌어낼 수 있는 을이나 묘라는 글자가 술, 유, 신 이 세 개 대운에서 매우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미대운은 어떻게 될까요? 을이라는 글자가 미리 보면 양지에 들어갑니다. 음기가 치우치진 않았지만 양기가 완전히 돌아선 모양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을이라는 글자는 이 장생지인 오를 봤을 때 을이 좀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을이 그러니까 자연에서 그러니까 태어난 나뭇잎이 막 사방으로 펼치고 꽃을 필라는 기운, 그러니까 풀이 굉장히 억세게 자랄 수 있는 기운을 을이라고 하면 5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한 6월 달쯤 됐을 때 을의 기운을 느껴보면 알 수 있죠. 아, 이때가 되면 여기 모, 사, 진을 지나면서 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지겠구나. 자, 을의 12운성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을이 오를 만나면 장생지에 들어갑니다. 을이 살을 만나면 욕지에 들어가고요. 을이 진을 만나면 관대지라고 해서 양인살의 기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 자, 진을 만난 을이나 묘는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강한 기운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운을 양의 기운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자, 음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이 지배하고 있다가 점점 양의 기운으로 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게요. 이 성격상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음의 기운을 받아 소극적이었다가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다가 어울림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생각이 굉장히 앞서 있다가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 어떤 그 단절의 기운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단절의 기운보다는 화합의 기운이 생깁니다. 즉, 내가 음기가 강할 때와 양기가 강할 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사람이 절대로 안 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주가 안 변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변했다는 것은 대운에 의해서 음과 양의 교차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오대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변화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대운이 조금씩 시작됐을 때는요, 양의 균형이 맞아 들어가면서 이 여성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우리 뻔히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힘들 때는 언제냐면 이때는 많이 힘들었겠죠. 즉 어릴 때, 청소년 때, 30대 중반까지 몹시 힘들었을 겁니다. 자, 힘들었을 때, 자, 이 사람의 사주를 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도화살 운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어떠한 형태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를 예측해 보자는 게 이거의 목적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써놨지만,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고 이혼한 40대 중반의 여성, 그래서 대운에 들어왔다는 걸 전제로 한
출산 후 이혼했다는 것을, 이혼한 여성을 좀 간주하는 겁니다. 왜 이런 가정을 하게 되냐면요. 보통 관성의 기운이 온전하고 강할 때는 식상의 기운과 어울려 있을 때 가정이 많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 신대운쯤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 신대운이라면 식상의 기운이 몹시 위축된 모양이죠. 즉 관의 기운도 위축돼 있고 식상의 기운도 위축돼 있다 보니까 가정의 안정이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즉 요 대운에서는요, 그러니까 음기도 강해지고 일간의 고집도 강해지니 내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자를 배려하기보단 내가 힘든 것이 먼저 눈앞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요 안에 있는 갑이라고 하는 어떤 자녀가 이제 출산이 됐을 때 자녀 이 모든 기운이 자녀의 육아에만 쏠리게 되고 이 관에는 굉장히 걔는 관심을 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편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고 내가 모든 관심을 자녀 속에 쏟게 된다는 겁니다. 즉 애는 새끼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도 남편한테는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거죠. 내가 아이의 육아에 전부 다 시간을 쏟다 보니까 남편한테는 소홀할 수밖에 없고 남편은 그게 소홀한 겁니다. 왜 나한테 신경을 쓰고 아이한테만 저렇게 힘드냐? 그러면 이 여자는 얘기하겠죠. 이게 나 혼자만 아이냐? 같이 키워야 될 아이인데 왜 나만큼 너는 안 하냐? 하면서 계속 의견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음기가 많다 보니까 남편의 덕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남편의 덕을 얻기 어려운 시기에는 부부간의 관계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깐 겁니다. 그게 보통 30대, 20대 후반이나 30대 정도에 결혼했다면 신대운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신이라는 글자가 임이라는 글자를 장생시키면서 임이라는 일간이 강해지니까 남편을 존중하기보다는 남편이 나한테 구속하려는 작은 말 한마디나 잔소리조차 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건 일간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똑같은 오행이 연지와 월지 있을 때 보통 우리들은 시집을 좀 늦게 가라는 얘기를 하고요. 옛날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재취 자리를 시집 갔을 때 안정되게 잘 산다고 써있던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비견이고 여긴 겁재가 이렇게 월지와 일지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주장은 강하고 또 남편의 기운을 본다면 남편이 여기 있는 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글자에 나의 경쟁자들이 무를 갖다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모양으로 이 무가 있다는 거지요. 내가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무는요, 여기 있는 해라는 여자, 여기 있는 자라는 여자도 자기 남자라고 우기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자한테 인기가 몹시 있는 남자일 경우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요. 먼저 다른 여자와 인연을 맺은 그런 남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둘 다 초혼 결혼을 했을 때 보통 30대 초반 정도 이운의 영향을 받아서 결혼을 했다면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서 떨어져 사는 세월이 좀 길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찰도 작고 서로 간에 주장을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같이 붙어 살았을 때는 부부간의 관계가 몹시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녀 출산 후 이혼한 40대 여성이라는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5대운에 들어서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중반이 5대운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5대운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으로 전환되면서 어떤 나한테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기회를 생기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인년, 묘년, 진년, 사년, 오년, 미년 이렇게 자년, 축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오대운에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를 지나간다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정확히 되질 않지만.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고 선택과 결과에 좋고 어떠한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좀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에서 그러니까 오대운의 자년부터 미년까지 흘러갔다는 전제 하에서 자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임일간이 오대운이라는 활동기를 가지고 그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이할 때 양인과 어떤 겁재죠. 그러니까 보통 일간이 힘이 강해지는 시기, 즉 양인을 만나서 일간이 힘이 강해지죠. 이때는 내가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하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돈벌이 활동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꿈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업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직장 생활을 계속 해왔다면 창업이 되기도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만 온전히 있었다면 돈벌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내가 지금 아이의 양육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되는 어떤 그 공백기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뭘 준비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라도 중반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음기가 강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운, 유대운 여기가 오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 자격이라든가 전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30대든 40대든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 단절기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음기가 굉장히 강하고 남자의 덕을 꾸준히 보기 힘든 사주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 기간 동안에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야 이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땐 참 난감해집니다. 여기서는 전문성을 갖추었을 때와 갖추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전문성을 갖췄다. 자, 여기서 보면 전문성은 좀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을 갖다 가운데 전문성이 뭐가 있냐면 어떤 자격증 같은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음기가 강할 때 오랫동안 공부해야 이룰 수 있고 외울 게 굉장히 많은 것들 이런 것들 쪽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제일 많이 보는 게 변호사 자격증을 갖추는 것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도 양인살이 있다 보니까 양인살이 있고 술해라고 하는 찰나지망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료 쪽에도 이 사람은 굉장히 자격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라는 것도 이 사람한테 몹시 잘 맞는 일입니다. 또는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음기가 굉장히 강하고 양기를 한 점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 쪽이나 요 양쪽에도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주가 되고요. 보통 이것은 만약에 2000년대 초반쯤 되면 금기운에 의해서 CPA처럼 회계사 자격증이나 또는 세무사 자격증 또는 관세사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뜨는 직업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사예요. 감정평가사가 평가사의 이렇게 시험을 봐서 자격을 갖추었다면 자기가 이렇게 자녀이 돼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이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호사 사무실이나 병원을 차리거나 학원을 차리거나 어떤 회계사 사무소를 차리거나 관세 사무소를 차리거나 감정평가사 활동하는 쓴다면
내가 창업을 할 때도 유리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일간이 사주에서 몹시 강한 경우에는요, 내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 고객한테 머리를 숙이는 게 몹시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숙여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안더라도 내 머리를 잘 안 숙여져요. 나는 일을 해도 갑의 입장에서 선생님 소리 듣고 대접받으면서 일을 할 때 내가 비로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내가 머리 숙여가면서 고객이랍시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일이라면 금방 때려치게 됩니다. 못하게 됩니다. 일간이 강해서 또는 왕해서 또는 양인살이 강해서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성정론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성정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내가 고객을 돈 벌기 위해서 고객한테 머리를 숙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격증을 갖추면 이 일을 하는데 고객이 나한테 오히려 선생님 무슨 사님 하면서 돈을 주면서 머리를 숙여주는 일을 관계가 형성됩니다. 요런 직업들이요. 잘 부탁합니다라고.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마치 갑의 입장에서 뭔가를 베풀듯이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 그러면 자년에 충년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갑이라는 글자를 써서 요식업을 창업하려는 기운이 강할 겁니다. 또는 학원에서 사업을 하는 게 강의 쪽으로 하게 될 것이고, 또는 영업 쪽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식신이라는 기운이 요식업과 학원사업, 강의, 영업 쪽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일간이 굉장히 강하고 일지의 양인사를 받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내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건 강하고 관이 약하니까 누군가 나한테 지시를 하고 내가 따라한다면, 다시 요식업을 하는데 내가 사장이 아니라 내가 종업원으로 있다면 거기서 일을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식업을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손님이 관이죠. 손님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진상 손님을 한 번만 만나면 그날 장사를 다 때려치고 더 이상 안 하게, 저기 오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묘년이 되면 요 묘년이 이제 여기가 인년이 지살이 되고요, 여기가 도화가 됩니다. 이 도화가 되면 뭔가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확장을 하는 게 마치 이 사람이 이게 요런 쪽에 전문 라이센스를 갖고 창업을 했다면, 인년이나 묘년, 지살이나 도화살에 지살에 벌리고, 그러니까 자기 거를 만들고 시작하고 도화살에 확장하면서 가게를 넓히거나 사업장을 넓히거나 직원을 많이 뽑을 수 있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인과 묘가 어떤 식신과 상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과 묘는 임자일주한테 공망이 되기 쉽습니다. 이 공망을 바라볼 때, 세월의 공망을 바라볼 때는요, 인과 묘 자체의 공망이 아니라 이 위에 붙는 천간 육친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갑인이라면, 갑인 을묘라면 갑과 을, 즉 식신과 상간의 정신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이런 쪽에 공망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정신적 학원을 하고 싶다면 정신적인 사업에서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병과 정이라면 투자나 유통 쪽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불리하게 되고요. 무와 기라면 어떤 큰 조직과의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식신을 상관해서 쓰는 건데, 그 큰 조직과의 계약이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병이나 신이라면 인성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급 계약이나 납품 계약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렸지만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천간에 붙은 글자의 육친공망을 해석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과 묘는 주로 이럴 때는요, 양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여기 뭉쳐진 기운을 발산하는 통로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하다 보니까 내가 내 가치를, 내가 그동안 쌓았던 가치를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그로 인해서 사업장을 늘리는 일이 도화운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자기가 전문성을 갖추었다면 도화운에 확장을 해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요, 만약에 요식업을 했다 그러면 이때 확장을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 명예를 확장을 하게 되면요, 이 식신과 상관이 언제면 진년 하반기부터 많이 약해집니다. 진년 하반기에서 4, 5 미로 갈수록 점점 식신과 상관이 약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확장해 놓은 그 터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나 기계장치 쪽, 여기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거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도화살의 요식업이나 어떤 영업이나 학원 사업, 이런 쪽에 관련된 내가 전문성 갖지 않고 일반적인 돈만 투자해서 사업을 차리고 확장을 했다면, 이 확장된 그 금액은요, 회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매년 운을 집중할 때 도화살의 운이니까 너는 돈 들어갈 일이 있다고 집중을 하지만, 내가 돈 들어갈 일이, 내가 2억을 썼는데 그 2억을 내가 회수할 수 있는지 회수 못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는 건요, 첫째가 내 사주에 맞는 일 쪽을 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사주에 맞는 일을 했으면 그 일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주에서 금기운의 대운 동안 일간이 강할 때 이렇게 자격증을 갖춘 상태에서 이러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이런 전문적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이라면 묘대운에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다. 같은 사주라도 얘를 갖다 취득하지 못하고 단지 양기, 대운과 세운의 양기 기운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의 직원으로 있기 뭐하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치킨집을 차린다든가 커피숍을 차린다든가 아니면 뭐 닭쪽 음식점을 차렸을 경우라면 도화운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매년 운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주에서 타고난 장점을 내 직업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의 판단이 그 운의 길흉을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세운의 판단뿐만 아니라 어떤 충의 판단이나 형의 판단, 이런 문제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충을 판단하는데요, 충이 와서 만약에 재성을 충한다 그러면 재성이 충을 당했으니 부서진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재성은이라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충을 당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비견과 겁재가 왔다는 거죠. 이럴 때 비견과 겁재가 와서 군겁쟁제로 재물을 갖다가 몽땅 잃어버린다라고 충을 해석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을 당하고 있는 재성이라는 글자가 내가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즉 재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투자나 유통을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재성이 충을 받는 시기에 내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즉 충은요, 그 글자가 의미하는 역할이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충이 와서 건드려주면 그 글자가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재성을 충하는 글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재성이
조금씩 무르익을 때 또 한 번 충을 달았을 때 더 커지게 됩니다. 이때는 주막 앞에 됩니다. 달리는 말 재측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대운이 불리한 쪽으로 돌아가면서 세운까지 불리한 쪽에 왔을 때 충을 받으면 그때 재성이 갑작스럽게 몰락을 해버립니다. 충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고소에서는요, 충의 이러한 부분만 강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을 나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고소에서는 형과 충을 설명하면서 형은 그러니까 권력자한테는 중요한 채찍이 될 수도 있고 수장이 될 수도 있고 권력 갖지 못한 사람한테 형벌을 당한다, 이렇게 애매한 쪽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겁니다. 자기 사주에 맞는 일을 하는 것 먼저 보고요, 대운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두 주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일을 하고 대운이 나한테 유리하다면 그때 일어나는 충과 형 이런 건 되게 긍정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도화살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이 사람한테 장점으로 쓰일 수 있는 예를 갖다가 이 대운과 사주에 의해서 라이센스를 전문성을 갖추는 일이 이 사람한테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갖추었다면 5대운, 미대운, 5대운은 나한테 양기다 보니까 양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한 시기라서 전문성이 사주에 맞는 일도 하고 대운이 맞는 일을 하니 도화살에 투자된 돈은 큰 돈을 벌기 위한 마중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내 사주에 장점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대운이 오고 대운이 나한테 긍정적이라도 일을 벌리면 이때 투자된 비용은 내가 회수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뭐냐면, 내가 타고난 장점을 내 직업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이연령 비연령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를 갖다가 처음 보고 해석을 할 때, 지금 이 사람은 만약에 40대 중반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즉 이 사람이 40대 중반인데 이러한 자격증을 갖췄나 안 갖췄나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갖추지 않았다면 갖출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갖추지 않았다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관을 쓰는 겁니다. 이 관을 쓴다는 것은 오화수의 합하니까, 관을 쓰는 건 뭐냐면 직장 생활은 하되 내가 여기가 강하니까 어떤 보험 설계사처럼 빡빡한 일정으로 그 직장에 나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독립적인 사업자 쪽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니면 손해사정인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 크게 자격증 따는 게 힘들진 않으니까요. 아니면 배터리 교체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AS 같은 거, 특정 전자제품의 AS를 갖다 전담하면서 고객을 주로 상담하면서 내가 전체 일정을 짜고 일한 만큼 내가 수입으로 가져오는 구조, 그런 쪽이라면 사업과 유사한 내가 굳이 늘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이럴 때 어떤 큰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자격증을 기반으로 한 인테리어 사업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기술과의 싸움을 하는 거지 사람과의 싸움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발굴한다면 좋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자기의 어떤 도자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음악 같은 걸 작업실을 가지면서 주로 큰 조직의 큰 기획사들이나 큰 회사들과의 계약에 의해서 내가 물건을,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그거에 납품하는 형식을 많이 취합니다. 무슨 디자인 갖다 만들기도 하고요. 웹 에이전시 같은 걸 만들어서 유지보수를 하기도 하고요. 이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단지
경쟁이 많은 업종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일을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게 도화운에 똑같이 어떤 형태라도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는 운은 오지만 투자의 결과가 회수가 되느냐 아니냐는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세운에서 연살이 왔을 때 세상에 주목을 받는 일이 생기고 돈 쓸 일이 생긴다까지가 여기서 두 번째까지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설명할 그 내용이고요. 자, 세운을 해석할 때 항상 그때 하나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앞뒤 전후에 연결된 맥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친과 12신세가 12운성을 동시에 다 써라. 여기에 합충용파를 봐볼 때는 대운의 음양을 보기도 하고 내가 내 사주에서 장점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특히 초점을 맞춰서 길흉 판단을 기준점으로 삼아라.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쉽게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합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서 책을 보고 강의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한 관점으로 사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